자, 지금부터 12강의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주제는 1940년대 건국 준비 활동입니다. 1940년대 건국 준비 활동의 내용은요, 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산하부대였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국제사회 한국독립약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줄여서 임정이라고 부르니까 임정이라고 적읍시다. 임시정부의 수립은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배경이 3.1운동. 3월 1일 날 있었던 그 3.1운동이 배경으로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요. 다음 첫 번째는 3.1운동, 두 번째 했었던 활동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을 만들어서 자금이라든지 행정 혹은 정보나 연락망을 취하는 일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독립공채를 발행하여 의연금, 독립자금 운영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을 했었다. 그럼 이렇게 연락이라든지 정보, 그 다음 돈, 독립자금 등을 운영을 하면서 했었던 활동의 가장 주축은 외교겠지요. 외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구미위원부는 구미에 있었던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쵸? 서구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워싱턴 DC에다가 만들었던 부서고요.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국무부라고 하는 산하기관에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를 편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로군정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북로군정서는 어떤 전투, 청산리 대첩,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 말고도 독립신문을 만들거나, 설마 여기서 독립신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서재필의 독립신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편찬소 등을 만들었다더라 라고 하는 활동들로 기억을 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임시정부는 침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침체의 상황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은요, 우리나라 이 임시정부를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해서 맡기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채호, 박용만 등의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되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엽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는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서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개조파, 수정을 해서 씁시다. 임시정부는 그대로 두자. 그 대신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창조, 아니다. 새롭게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했었던 이 파 모두가 나가게 되면서 임정을 유지하는 것은 김구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는 이것을 임시정부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한인애국단을 꾸립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라고 하는 분들의 중심으로 했었던 한인애국단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잠깐 임시정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지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위치해 있었죠. 계속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충칭까지. 이것이 왜 이동을 하냐면 이제 일본이 계속 대륙 침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아시아 전체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일본이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네, 많이 차지했죠. 여기가 호주입니다. 호주 위에까지. 그리고 태평양 열어 있었던 섬들까지도 일본이 점령을 해오고요.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침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부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상하이를 점령을 하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충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충칭까지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춘천까지 도착을 해서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요.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건국 강령은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사람 이름이 조소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삼균주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교육의 균등을 추구한다. 삼균주의, 민주공화정을 지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군대가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한국광복군이지요. 한국광복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님이고요. 이 지청천님께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청천님이 처음 등장한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지난번에 한국 독립당 어디 위치? 북만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한국 독립당은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었던 그 단체뿐만 아니라 무슨 한국 광복군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반복되는 것 같다. 여기에 총사령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도 같이 들어가냐면요. 그 김원봉이 같이 들어옵니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일부를 이끌고 합류하면서 한국광복부의 부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는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등장을 했구나. 그럼 한국광복군의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맞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형립이라고 하는 부분 김구 선생님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한번 보이죠. 김구, 이시영,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고요. 이회영 선생님의 형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이 조소왕, 지청천님까지도 해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광복군요, 지금까지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자, 봅시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했었구나. 했었던 일들은 대일 선전포고, 일본에게 선전포고, 이제 너랑 싸운다, 일본과 싸운다 라고 하는 발표고요. 그 다음이 한국광복군을 제일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죠. 한국광복군 설명하는 것 중에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을 도와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진공, 국내에 들어와서 진공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어떻게 공격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미국 전략정보국이랑 함께 훈련을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출병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OSS하고 합동작전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OSS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많이 보이죠. 이분들은 현재, 이 OSS는 현재 미국의 CIA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국 독립동맹입니다. 화북지역의 사회주의자 중심이고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의용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한국 독립동맹은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김원봉 선생님 많이 보이시죠? 여기서 김두봉 선생님 보이시죠? 지난번에 양세봉 선생님 보이시죠? 원봉, 두봉, 세봉 이름이 굉장히 연결됩니다. 그 다음 이봉창, 윤봉길 해서 총 근대사에는 봉이, 이 5봉이 등장합니다. 또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부분 하나. 그 다음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조선건국동맹에 등장하시는 분은 여운형 선생님이신데요. 여운형 선생님은 그 건국동맹을 좌우 세력을 망라하면서 비밀리에 조직했습니다. 국내라는 거 중요하고요. 이 건국동맹은 이후에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계승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구나? 한국 광복군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국제사회가 독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독립을 약속을 했는데요. 43년 카이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스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그 다음이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여기 요렇게 흑해에 있는 얄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얄타 회담을 열었고요.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지요. 이 세 곳에서 전부 다 얘기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설마 한국만을 위해서, 한국의 독립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는 않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그 전쟁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나 일본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전범 국가들의 식민지를 전부 독립시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약속한 국가들의 약속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독일의 대1전 참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가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 8월 15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가 근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분량이 좀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짧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여기 보입니다.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43년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했다. 45년 국내 진공작전을 했다. 여기는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보시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평가원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정답은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별기군의 모습이 보이죠. 별기군 처음 보시는 건 아니지요. 근데 익숙한데 기억이 안 난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별기군은 1880년대 우리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등장한 군대 이름이고요. 이것 때문에 구식군인과 신시군인인 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요것 때문에 발생했던 거 이모군란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김원봉 주도로 등장했었던 그 단체이고요. 단체 신채후 선생님께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면서 폭력이 혁명의 가장 주요한 무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이 폭탄을 투척하는 모습들을 다 그렇게 묶어서 의열단이라고 불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의 훈련 도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셔도 무관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5군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13도 창의군은요. 우리나라가 그 1907년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나서 군대가 해산이 되는데요. 그 군대가 모두 다 모여서 만들어진 의병 부대고요. 의병 전쟁이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 진공작전을 했고요. 서울 진공작전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고 그 결과 일본이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합니까?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서 다 쓸어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산하 군대, 광복군이구나. 한국 광복군. 지청천이 사령관이었어.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어. 가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봅시다. 2번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동학농민군이지요. 그 다음 3번에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던 것은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네네. 그다음 4번에 정족 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던 것은 양원수 부대인데요. 요것은 기억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정족 산성 프랑스군 대 병인 양요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66년이었고요. 그다음 5번에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부대 북로 군정서 되겠습니다. 다음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들의 여번인 우리 조국 삼천리 강토에서의 진주를 실현코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니 당시 주중 미군 현지사령관의 원조를 받아 우리 군대의 일부 대원을 선발하여 특수 비밀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은 제1차로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대원들을 산둥에서 국내 잠수함으로 국내에 잠입시켜 중요 지점을 파괴 또는 점령케 하는 동시에 때를 잃지 않고 비행기와 선박으로 진주군을 상륙시켜 점령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설명이지만 이것은 미군과 미국 OSS하고 함께 했었던 국내 진공작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뭐와 관련이 있는 설명? 한국 광복군과 관련이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보셨습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양세봉의 지휘하에 양세봉이 뭐였지? 양세봉이 누구였지? 네, 고민이 되시지요.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을 했었고요. 한중연합작전 중국과 함께해서 어떤 것에 승리를 거둡니까? 네, 영릉과 흥경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던 부대가 되겠습니다. 3번 쌍성보 전투 기억이 나십니까? 쌍성보 전투 뭐였더라? 한국 독립군이지요.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 지역에 위치했었던 군대고요. 역시나 한중연합작전에서 승리를 했었던 어떤 승리를 했었습니까? 쌍성보 승리, 대전자령 승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한중연합작전 부대였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했었다. 조선 의용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대한독립군 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전투가 되겠고요. 하나 더 기억한다면 국무도독부 최진동 장군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수능 특강 2018년 문제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건국준비단체가 국내에도 결성이 되었는데 중심 인물로 여운형을 꼽고 있습니다. 건국준비단체, 건국동맹이 여운형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건국준비위원회로 계승이 되었지요. 나머지 것 좀 봅시다. 1번, 기회주의의 배격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기회주의의 배격, 네, 신간회 강령입니다. 신간의 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회주의 배경인데요. 그럼 여기서 기회주의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이냐? 타협적 민족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치론자들. 같은 말로 하면 친일파들을 배척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럼 신간회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신간회는 언제 등장한 단체입니까? 1927년에 등장한 단체입니다. 원인, 신간회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건 26년에 그렇죠. 60만세 운동 때문에 발생을 했었고요. 신간회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선언이 있었냐?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우회는요. 조선 공산당 쪽, 즉 사회주의 쪽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쪽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면서 신간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간에는 뭐와 뭐의 단체,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줄여서 우리는 비타민들이라 계속 부르고 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단체고요. 이것이 나중에 뭐에 영향을 주었다, 지원을 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지원을 해주었다. 아주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미주 지역의 외교 활동을 담당했었던 것은요. 임시정부 산하부였던 이름이 구미위원부 되겠습니다. 3번 태극 상황과 자기 회사를 운영했었던 것은요. 신민회입니다. 위에 있었던 신간회하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신민회는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있었던 단체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 결사단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애국 계몽운동 세력들과 의병운동 세력들이 함께 마주쳐서 만나서 했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애국 계몽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학교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산업진흥을 위해서 태극서관과 위에 나옵니다. 지금 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의병운동을 위해서는요.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장소가 삼원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번까지도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럼 선생님 신민회는 왜 사라졌습니까? 1911년에 신민회가 사라지게 된 것은요.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강이었습니다.